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최신 경향 분석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art 3, 4, Paraphrasing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Paraphrasing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와 명사가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품사적인 차이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내용이 같은 거죠.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의 출제 비율입니다. 요거는 절대치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적인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패러프레이징과 상위 버전으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징, 그리고 서로 반대 표현이지만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패러프레이징이 결국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패러프레이징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80% 이상의 이런 문제 유형들이 패러프레이징이 들어있는 편이니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오늘 계속 등장할 말이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 혹은 비슷한 내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토시 하나 똑같은 거 가겠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러프레이징을 볼 때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거죠. 영어 간의 관계를 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meeting입니다. 우리 회의라고 하죠. 근데 이런 단어들은 meeting, conference, convention이 있고요. 물론 여기서 좀 좁아서 쓰진 않았어요. seminar라든지 workshop 이런 단어들도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같은 장면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미지로 갈 거고요. submit 워낙에 유명한 단어죠. 우리 submit 하지 않습니다. 발음 부드럽게 submit. submit 이렇게 가주실 거고요. 제출하다라는 단어죠. 제출은 이미지를 잡으세요. 널리 퍼져 있는 걸 한 곳으로 모아내다라는 뜻이죠. 그 이미지를 일단 먼저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hand in이라든지 turn in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치사 in을 쓴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말하고도 사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디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나 회사에 서류 넣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넣는다는 건 안에다 넣나요? 밖에다 넣나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은 조금 우리말과도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usiness trip 워낙에 유명하죠. 예전에는 저 단어를 주로 썼다면 이제는 out of tow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익은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사회생활을 배경으로 합니다. 직장인이 근무 중에 근무지가 있는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탈주했다라고 보기에는 토익에 나오지 않겠죠. 그게 아니라 출장을 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워낙에 유명한 친구죠. call, contact 이란 단어입니다. 물론 contact은요. 연락하다라는 의미인데 연락의 수단이 꼭 전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자도 될 수 있겠고요. 이메일도 될 수 있겠고요. 혹은 뭐 편지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연락의 수단은 전화가 될 거니까 토익 한정으로는 전화라고 대부분 쓴다라고 기억해 보셔도 좋겠죠. 자, delay, postpone 이란 단어입니다. 미루다, 연기하다입니다. 이를 일정을 미룬다라는 거죠.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대략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change라든지 reschedule 이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단어끼리 놓고 보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어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내일로 미뤘습니다. 자, 이 상황. 오늘 제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거든요. 내일로 바꿨습니다. 내일로 옮겼습니다. 내일로 스케줄을 다시 잡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말로 되면 영어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단어도 외우고 얘는 얘로 바꿀 수 있대 이런 관계까지 외우지 마시고요. 단어 수거 뜻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어차피 문장 듣고 내용 이미지 비슷하면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상위 단어가 될 겁니다. 결국 이런 여러 단어들을 하나로 좀 통일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arty, retreat, seminar, workshop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gathering이라든지 또는 event라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event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이벤트 하면 좀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추첨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를 증정하는 이벤트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이벤트라는 건 사건, 어떤 일, 이런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차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면 띠디딕 충격 이벤트 15건이 감지되었습니다. 기쁘세요? 이벤트가 15번씩이나 있어. 아니죠. 그게 실제로 토익에서 쓸 수도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하게 되면 그냥 어떤 행사나 모임 정도로 여러분이 중립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해두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photocopier, 복사기죠. 우리 그 사진을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photo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빛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는 것들, fax, projector, 이거 외에도 computer 이런 것들 등장할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다 뭐다? equipment, tool, 장치, 장비, 도구, 기계 이런 느낌으로도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drawer, cabinet이란 단어입니다. furniture 이거는 기본인 거고요.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쓰지 않은 수많은 가구들이 있겠죠. table, bed, chair 이런 친구들도 다 furniture라는 단어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report, 보고서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냥 리포트, 레포트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다 레포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레포트라고 하시면 토익 공부하실 때도 그냥 발음은 report, 그다음 한국어로는 그냥 레포트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sume입니다. 이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점이 있으면 resume가 되고요. 점이 빠지면 resume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발음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죠. 이것도 한국어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완전 달라지는 단어가 되잖아요. 우리 영어도 이런 점들까지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resume 하게 되면 이력서가 됩니다. 물론 resume 같은 경우는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라지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report라든지 resume 같은 경우는 우리 일종의 document, 문서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익은요. 크기라든지 구체적인 종류는 절대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이 계열의 물건들은 충분히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반대 상황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분명히 반대 단어인데 상황이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토익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damaged, broken 이런 친구들은 고장났다, 망가졌다라는 표현들이죠. 그럼 그냥 고장난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토익은 고장난 걸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쳐서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ix라든지 repair 이런 상황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장났다가 아니라 고장났으니까 고쳐야지. 야, 이거 고쳐야 돼. 왜? 고장났구나 라는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provide, 제공하는 거는 준다라는 거죠.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받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다와 받는다는 다시 한번 반대 표현이지만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ll, 판대요. 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는 그 물건을 살 것이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buy, purchase라는 상황. 마지막으로 tell,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hear, listen to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도 참고적으로 우리 be told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be told. 이 표현은 수동태기는 합니다. 근데 말하는 걸 당하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말하다의 반대는 듣다니까 be told라는 표현도 듣다라는 표현으로 참고해서 암기해 주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paraphrasing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눈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특히 리스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눈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귀로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눈으로 해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먼저 눈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처음 해보시면요. Could you tell me? 말해줄래요? 라고 하죠. Who is responsible for the homepage? 누가 책임자예요? 홈페이지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paraphrasing 패턴들이 있습니다. 봤을 때요. be responsible for. 책임진다라는 건 일단 똑같은 단어가 be in charge of 라는 표현이죠. 책임진다, 책임진다. 요런 단어는 완전 똑같은 단어를 그냥 바꿔 쓴 것뿐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take care of 라는 표현은 처리하답니다. 책임지는 거랑 처리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무조건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바닥에 쓰레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쓰레기 누가 치울 거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자, 쓰레기 누가 치울 거야? 제가 책임질게요. 어때요? 분명히 글자는 제가 다르게 말했지만 같은 상황이란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바꿀 수 있으면 영어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영어는 영어고 한국어는 한국어다. 이렇게 따로 떼지 마시고요. 어차피 해석할 거니까 비슷하다고 봐주세요. 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이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온라인, 인터넷 이런 단어들. 그럼 이거 책임지는 사람 누구니? 라는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보시는 거죠. 자, 처음에 A 보시면요. I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the website. 웹사이트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홈페이지 책임자 누구야? 말해줘. 이거나 누가 책임자인지 알고 싶어는 어떻죠? 우리말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휙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B도 봐야 돼. 그럼 B는 왜 틀렸을까를 보는 거죠. 봤을 때 I am wondering if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한데 이 사이트들이 can be accessible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냐, 접속할 수 있냐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를 물어보는 거죠.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왜 오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내용이니까 오답인 겁니다. 무슨 되게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The annual trade show. annual이란 단어죠. 이 annual은 다 알고 계시는 단어일 거예요. 매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매년이라는 단어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once a year 라는 표현인 거죠. 사실 이거를 여러분이 한국어로 이미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거를 굳이 끄집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끄집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어색하게 느껴서 그렇죠. 어색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 10번 보시면 됩니다. 봤을 때 우리 annual 매년 하는 trade show입니다. 우리 show라는 단어 대신은 fair, event 혹은 expo라는 단어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행사들을 말하는 거죠. 자, 매년 하는 트레이드 행사입니다. be held. 개최가 될 거예요. 어디서요? 이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가 된다. 그 내용을 찾는 겁니다. 우리 A 보시면요. 많은 방문자들은요. 이 세미나 홀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 얘는 오답이니까 답은 B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B는 왜 답이 되느냐를 보자고요. 자, a trade fair. trade fair니까 show 대신에 fair를 썼고요. 이제 held 개최가 될 건데요. once a year, 1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상 정답이 됩니다. 꼭 토시 하나 똑같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슷한 내용으로 간다라고 여러분이 paraphrasing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전 paraphrasin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먼저 보시면요. 얼마나 자주 남자가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 백화점에서. 그럼 당연히 보기 중에 들리는 게 답일 겁니다. 보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입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틀려도 좋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Jonathan, which work site are you assigned to today? Bellevue Department Store.
I clean the windows there every second Thursday of the month. Why? 여기까지. 혹시 찾으셨을까요? 틀려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를 들었어요. 찍는 게 아니라 뭔가를 듣고 판단을 내려서 이거다 싶으면 일단 과감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paraphrasing을 떠나서 토익 리스닝을 풀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골라주시고 어차피 같이 볼 거잖아요. 보시면은 자 보니까 어떤 장소를 할당을 받았니? 라고 합니다. 어떤 일터를 할당을 받았니니까 너 오늘 어디 가서 일하니를 물어보고 있고요. 봤더니 이 백화점에 간다고 하죠. 자 아직까지 이 백화점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I clean the windows there every second Thursday of the month. 이게 정말로 잘 만든 paraphrasing이에요. 왜냐면 함정을 팠거든요. 나 창문 청소에까지 좋고요. Every second Thursday of the month라고 합니다. month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A랑 B는 답이 아니에요. 그쵸? C 아니면 D가 답인데 이 second이라는 단어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단어를 암기할 때 second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두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어를 예전에 외울 때 그냥 너무 스쳐가듯이 외우면서 second 하게 되면은 그냥 2라는 숫자가 확 마음에 와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second 듣는 순간 두 번이니까 D가 딱 나온단 말이죠. 괜찮아요. 틀렸어도 과감했으니까 판단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고치면 됩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죠? second 다시 한번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이 아니라. 그러면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은 한 달에 몇 번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C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제.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되게 많이 씁니다. 나 몇째 주 무슨 요일 날 뭐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알아들어요. 아, 그때 가나 보다. 근데 그 안에 숨은 뜻은 그 달에 그날 한 번 뭐 하는구나 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다시 한번 굳이 끄집어낸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배웠죠?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 대화를 할 때 누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나 다음 달 셋째 주 금요일에 누구 만나? 그럼 다음 달에 그 사람은 한 번 만나나 보다. 이런 식으로도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습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남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남자 누구겠어요? 4명 중에 1명일 겁니다. 처음 해보시면요, unit owner, 집주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driving instructor, 운전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뭐 운전 강사 해도 되는데 너무 사전적대로 가지 마세요. 평소에 만약에 운전 강사라는 말을 잘 안 쓰면 어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운전 가르쳐주는 사람, 요렇게. 그리고요, sales agent,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building employee. building employee니까 건물 직원인데 이게 너무 우리한테 이미지가 어렵단 말이죠.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절대로 토익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걸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집 주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운전 관련된 사람이냐, 물건 파는 사람이냐, 마지막으로 건물과 관련된 사람이냐,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Building Administration Office, this is Ivan. What can I do for you? 끝났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두 마디 하고 정답을 주지 않을까요? 라는 건데 토익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안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고정관념 선입견은 딱 이거 하나예요. 들리면 고른답니다. 비슷한 게 나오면 고른다라는 거죠. 자, 같이 보시면요. 여기서 봤을 때 Building Administration Office라고 합니다. 우리 administrate 하게 되면은 관리하다. administrative, 관리의, 행정의라는 형용사고요. administration 하게 되면은 관리, 행정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그럼 어디라는 얘기죠? 건물 관리실입니다잖아요. Building Administration Office.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건물 관리실, 건물과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건물과 관련된 사람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꼭 내가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대략적인 이미지를 잡고 있으면 토익은 그렇게 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조금 어려웠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화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대화의 목적이 뭐겠어요? 4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봤을 때 고마워요. donors, 되게 고마운 거야. 고마움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요. introduce the keynote speaker. keynote speaker 하게 되면은 기조연설자입니다. 기조연설자가 뭐냐면 그 모임의 어떤 중심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되게 중요한 연설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행사에 가본 적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연설하는 사람 소개하는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잡아주세요. 씁니다. promote a medical product. 우리 promote 같은 경우는 홍보하다, 승진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의학 제품을 승진시키는 건 어색하니까 의학 제품을 홍보하는 장면이 등장할 거고요. 한 가지 더 가볼까요? 홍보는 보통 그냥 하지 않습니다. 홍보는 할인과 같이 합니다. 우리 홈쇼핑 봐도 그렇잖아요. 신제품 소개합니다. 자, 우리 신제품 자사 제품 대비 10%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화 주시면요. 100원, 100원도 할인 안 해드릴 거예요. 이런 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전화 주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6개월 무이자, 무이자 49,9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항상 홍보는 보통 할인이랑 또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Present Award. 우리 award 발음할 때 또박또박하지 마세요. 아, 이, 우, 에, 오, 이런 모음들은 반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ward가 아니라 word가 되고요. 우리 드트 발음 보통은 죽이는 편입니다. word 아니고요. 다시 한번 word 이런 식으로 어떤 원어민은 어를 삼키는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word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박자 아니고 반박자, 엇박자 들어가는 발음들. 물론 여기서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상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골라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가볼까요? Good evening, everyone. We are gathered here to honor our valued contributors. Our company would not be able to conduct studies and develop medical products without your funding and support.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려우니까입니다. 봤을 때 처음에 안녕하세요. We are gathered here to honor our valued contributors. 굉장히 간접적으로 힌트가 한번 나왔어요. 봤을 때 우리 여기 모였죠? 왜 모였어요? honor, 기념하려고요. 소중한 기부자들을 기념하려고 모였습니다. 왜 기념하냐는 거죠. 이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기념하려고 지금 온 거고요. 마음속으로 지금 정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Our company would not be able to conduct studies and develop medical products without your funding and support. 이것도 우리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봤을 때, 자, 우리 회사는요, 연구 개발을 못했을 겁니다. 뭐가 없었으면? 여러분의 돈과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자, 이 말 왜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사실 우리 평소에 행사 이런 거 가면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 회사는 지금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의 숨은 뜻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돈과 도움, 덕분에 할 수 있었다잖아요. 여기서 참고로 이 덕분에라는 영어가 뭐냐면 thanks to가 됩니다. thanks to.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죠. 정답은. 이미 여기서 나왔어요. 고마우니까 기념하는 거고 기려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되게 간접적인 게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 이거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럼 이거 덕분에 할 수 있었어?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라는 거죠. 언어적인 특성이긴 합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똑같은데 반대 부정으로 말함으로써 그 상황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여러분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되지만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만큼 되게 간절하게 강렬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언어의 맛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맛이 좀 없어도 괜찮은데 근데 어떠겠어요? 이미 맛있게 써버린 거. 그럼 우리는 그거를 맛있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 앞으로 평소에 들으시면 우리한테 고맙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그게 토익 복습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suggest about이라는 게 보입니다. 원래 suggest 같은 경우는 제안하다입니다. 근데 suggest about 하게 되면 암시하다, 나타내다 라고 의미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조나단 데이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거겠죠.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올해 첫 번째 소설을 출판했대요. 소설가긴 한데 이번에 첫 번째 책을 출판한 거니까 약간 뭐 신입 작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보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judge입니다. 판사나 심판 요런 뜻이 있죠. 근데 뒤에 보니까 literary contest라고 합니다. 문학 컨테스트의 심판. 요건 조금 어색하죠?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 돼요. 굳이 심사위원이다라는 그 한국어를 생각을 못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가지고 번역과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토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내용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학 컨테스트의 그 심판, 그 판사, 그런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잡으시면 괜찮고요. 물론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심사위원이라는 우리말을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죠. 근데 당장 기억이 못했다고 해서 뭐 답을 못 찾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소설을 올해 출판했다. 혹은요, 이 사람은 문학 컨테스트의 심사위원이다. 요 중에서 들리는 거 빰! 한번 가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The announcement was expected on May 31st, but it was delayed by 2 weeks. This is because respected author Jonathan Davies was out of the country until last week, so the selection process could not proceed. 이 굉장히 좀 풀어서 쓴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 발표가 요 날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2주가 딜레이가 됐다라는 거죠. 자, 왜 딜레이가 됐어요? Because. 왜냐하면 이 존경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니까 뭔가 A인가? 슬금슬금 마음이 기울어지기는 해요. 근데 아직 첫 번째 거 뭐 출판을 했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기다려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나갔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외국에 있었다라는 거죠. Jonathan Davies was out of the country until last week, so the selection process could not proceed.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선정하는 과정을 못했대잖아요.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라고. 그래, 얘가 외국 나가서 선택을 못했어. 어쩌라고. 이건데 이것도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없어서 셀렉션을 못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셀렉션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발표가 이때인데 밀렸고요. 왜 얘가 없어서? 그럼 얘는 뭐 하는 사람? 상을 주는 사람, 뭔가를 고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물론 제가 이제 앞뒤 내용을 조금 자른 거라서 어려웠을 수는 있긴 하지만 뭔가를 골라내고 상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기 중에 답은 뭐가 되겠어요? B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 생각하는 과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천천히 눈으로 보시면서. 눈으로도 사실 해석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귀로는 더더욱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패러프레이징은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이미지를 잘 그려내셔야만 충분히 편안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비슷한, 토시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다. 비슷한 것들을 잡아내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은요, 어려운 어휘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휘? 다른 어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선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해석을 잘 하시려면 어휘 풍부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리딩에서는 눈으로만 보면 충분합니다. listening에서는 눈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귀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 암기하시면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발음도 좀 들어보시고 중얼중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발음할 줄 알아야 들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듣고 영어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국어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로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영어로도 비슷하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강의 이후로 패러프레이징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